그 해룡 선거구가 이제 기형적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민들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호남권에서 제가 혼자 전략 공천 받다 보니까 낙하산 공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과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전국 최고 득표율로 뽑으신 곳입니다. 10년 동안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이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국난 극복 잘하고 또 우리 민주당에 대한 순천 시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순천의 발전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럴 마음가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초반에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저는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일체 네거티브를 안 했습니다. 네거티브가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네거티브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이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 조금 그 선거 문화에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경선을 하면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다른 후보로 뭐 지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께서 좀 낡은 정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책으로만 승부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 네거티브를 당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들립니다. 저도 네거티브를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시민들의 자존심 상하신 부분이 이제 저희가 거듭 약속을 하고 그래서 해소가 됐고 네거티브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선거 결과를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꿰뚫어 보셨구나. 그래서 역시 유권자는 현명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이 지금 인구로 1위 도시로 올라섰습니다. 우리 순천이 과거에는 저도 이제 순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순천이 1등 도시라는 생각을 그렇게 실감나게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천이 1등 도시가 되니까 시민들께서 우리 1등 도시에 맞는 정치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한 수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앙무대에 가서 순천 위상에 걸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 이런 것을 시민들이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께서. 대개 아시는 것처럼 지역구 의원은 어떤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중앙무대에 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검찰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께서 지역 현안 그리고 중앙무대에 가서 순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정치인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받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건사업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거구 그 분구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순천이 분구가 되는 게 맞았죠. 28만이 넘었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그걸 조금 순천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형적으로 이제 선거구를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구를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동남권이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데도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우리 크게 말하면 전남이 17개 시도 중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남권 의과대학 공약을 내걸었고요. 이제 제 생각은 목포도 같이 손을 잡고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여기 이제 달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여순 사건. 저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조금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우리가 여순 사건 하니까 여수 순천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여수 순천을 넘어서 전남 전체, 전북 그리고 경남까지도 그 여순 사건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하고, 두 번째는 억울한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보상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좀 통과시켜 볼 각오입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자랑, 순천만 정원. 이제 2023년이면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걸 계기로 순천을 한번 리폼을 해볼 생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시 일자리 부분, 민생경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KTX가 거의 2시간 한 40-50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좀 관광이나 비즈니스에 있어서 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광주나 목포처럼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주력할 생각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오랜 기간 그 경험과 또 여의도에서 쌓은 그런 그 경륜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초선들은 문제의식은 다선 의원님들보다는 좀 날카롭게 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소속 같으면 문제지만 저희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초선 의원의 열정, 초선 의원의 문제의식, 이런 장점을 다선 의원님들의 경륜에 합한다면은 조화로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는 더욱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거 끝나고 이제 지역 민원에 가면 제가 우리 그 유권자들께 좀 여쭤봅니다. 어떤 상의를 제가 가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저는 예를 들면 농해수위라든지 국토교통위, 산자위 이런 데 답변을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물론 농해수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가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법사위를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역시 그 시민들은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낙선하셨지만 우리 참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법사위만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분이 왜 법사위만 하셨겠는가? 이제 법사위가 사실 국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도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지만 모든 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다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시민들께서 실제로 제가 저희 지역의 냉해 때문에 민원 현장을 한 이틀 어디 돌아다녔습니다. 간담회 하다가 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법사위 가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 거 보면 요즘은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이 정치적인 의식이나 결국 이게 언론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검찰은 참 독특한 조직입니다. 이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의 주인은 검찰이 아니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 검사나 수사관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과 국민이 생각이 다르다면 당연히 국민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바꾸고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좀 이제 국민 친화적으로 좀 바뀌고 그래서 조직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30년 검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꿰뚫어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과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상임위는 선택할 생각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경제활동 방식, 또 문화까지도 바뀔 거라고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이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계 6개인가 7개의 국가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나옵니다. 결국은 요 책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위기, 크게 말하면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고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지금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작은 나라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강한 나라라는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로서 처음 발을 디디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되면 잘하면 세계에서 1등 국가로 일어설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치인들 그리고 국가를 이끄는 분들이 국민들과 한 마음이 돼서 이 코로나 이후를 저희가 잘 헤쳐간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정치인이지만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고 온몸을 다 바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또 순천에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중앙무대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 외환위기를 2년 만에 이제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김 대통령께서 참 탁월한 영도력을 보이셨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단결과 또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도 물론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잘 협조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초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주셔서 방역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지역마다 차등이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묵묵하게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고통을 분담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남 도민들께서 누구보다도 역사의 전환점에서 앞장서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우리 전남 도민과 순천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본을 보여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